우리 필요한 개념들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 그래서 이제 그쪽에 보면 1-3번이요. 유제 1-3번 같은 거 보면은, 어, 아니요. 그냥 끝까지 안 풀어드리고 가이드 정도만 할 거예요. 어려운 거는 선생님이 얘기해 드리고요. 어려운 거는 선생님이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는 좀 선생님이 이제 더 풀어줄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이제 되도록이면 이제 어떻게 푸는지 접근 방식만 좀 얘기하고 넘어가려고요. 자, 아무튼 여기서 이제 9-9 쪽에 1-3번 보면은 우리가 이제 원의 방정식의 기본 모양은 중심이 어딘지 알고 있고요. 반지름이 R이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고 원방을 이런 모양으로 이제 세울 수 있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원을 나타내는 방정식은 중심과 원 위에 있는 한점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식을 세웠으니까. 그래서 이제 중심에 대한 조건이 이렇게 뭐 중심이 y는 x 위 이렇게 있으면 중심이 그러면은 xy 좌표가 서로 똑같은 거니까 a, a라고 놓고 여기 b 자리에 있는 a만 대입을 해서 자 새로 이렇게 방정식을 작성하시면 되겠지. 뭐 안 적으셔도 돼요. 어차피 뭐 모르는 내용 아니면 딱히 안 적고 그냥 보고 어떻게 푸는지 알아들으면 그냥 필기 안 하셔도 되죠. 어쨌든 여기다가 이제 주어진 점을 두 개 대입을 하시면 AR에 대한 방정식을 만들어서 연립해서 풀면 그만이니까 자 이렇게 이제 진행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XY 자리에다가 1호 그다음에 마이너스 1,1을 대입해서 A하고 R에 대한 연립 방정식을 세우시면 되겠죠. 뭐 그런 것들을 하시면 되는 게 이제 처음에 나오는 이제 원의 방정식의 중심에 대한 조건을 가지고 방정식을 작성하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고 그래서 이제 원의 방정식을 작성하는 조건 중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이 좀 있었냐면 그 다음에 이제 2-3번 같이 10쪽이요. 거기 이제 지름의 양 끝점을 이제 알려주고 원의 방정식을 작성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름의 양 끝점이 주어진다. 그러면은 지름의 양 끝점이 주어지게 되면 얘네들의 중점이 양 끝점을 이은 선분의 중점이 곧 원의 중심이 되는 거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그리고 우리 양 끝점 사이의 거리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원의 지름이 된다라는 거. 자, 요걸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조금 풀어줬었던 걸 기억하시면은, 자, 여기 있는 2-3번 같은 경우는 지름의 양끝점이라는 말 대신에 어떤 두 점 때문에 그 두 점을 선분으로 이으니까 원의 넓이가 이등분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이 있고 원에 둘레 있는 두 점을 연결했더니 이 성분 때문에 원이 반등이 된다라는 얘기는 여기는 점 AB가 서로 점 AB가 이제 지름의 양 끝점이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자, 이것 때문에 넓이가 이등분 되는 거죠. 넓이를 이등분하는 선은 반드시 중심을 지나니까. 자, 이렇게 선분이 넓이를 이등분한다는 얘기를 중심을 지난다는 말로 그냥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이제 그 1, 마이너스 1,3하고 5, 마이너스 1이라는 이 두 점의 좌표가 지름의 양 끝점이 되니까 자, 여기서 얘네 둘을 가지고 요 두 점의 중점 공식으로 예, 한가운데 구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이용해서 그 반지름의 길이를 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2-3번도 그렇게 어려울 건 없을 거고 뭐 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유형들은 대표적인 유형들 우리가 나이트 쌤을 연습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계산할 게 좀 많은 것 뿐이지 이게 확 어려워지진 않아요. 뒤에는 어드밴스드가 어렵지. 자, 아무튼 이제 오늘은 이제 이런 유형들 위주로만 조금 뭐 푸는 것 좀 알려드리고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런 원의 방정식을 작성을 할 때 이런 표준형을 이용해서 이제 작성을 하는 문제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걸 전개를 해서 이렇게 일반형 모양이 나오는 것도 있었잖아요. 뭐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여기다가 3k 제곱 그다음에 뭐라고 나오나 6k 마이너스 13.
자, 이렇게 나올 텐데, 자, 이렇게 돼 있는 이제 원의 방정식이면은, 자, 이런 원의 방정식을 이제 이런 표준형으로 후다닥 고쳐가지고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하시면 이제 되는 건데, 보통 여기 있는 이제 11쪽에 있는 문제들은 이런 모양의 미정계수가 있는 원의 방정식 일반형이 있었을 때 미정계수 따라서 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을 이제 좀 찾으라고 지금 시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이제 반지름이 1 이상인 원이 되게끔 하는 K의 범위를 구하라고 시킨 거니까 자, 여기서 그냥 열심히 표준형 만들려고 여기다가 식을 다 쓰지 마시고요. 어차피 좌변은 이렇게 제곱 더하기 제곱이 될 텐데 여기가 궁금한 게 아니라 여기선 반지름의 길이가 1 이상이다. 이런 조건만 만족시키면 되니까 중심은 어디 있든지 상관없죠. 자, 그래서 여기 반지름의 제곱에 해당이 되는 식을 이제 후다닥 작성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상수항 덩어리를 일단은 이항을 하겠지. 자, 그래서 상수항 덩어리 이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요. 여기 있는 어차피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다 1이니까 여기는 2kx와 여기 마이너스 2ky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 보고 얘네들을 2로 나눈 것의 제곱을 추가로 보태시면 되죠. 여기 k제곱도 보태주고 조금 줄 모자라니까 그냥 여기다 적을게요. 여기다 뭐까지 들어가냐면 k 마이너스 1의 제곱이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더해진 식이 1 이상이 되게 정리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한꺼번에 정리하면 마이너스 3k제곱, k제곱, k제곱이니까 마이너스 k제곱이고요. 지금 이게 반지름의 제곱에 해당이 되는 식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6k에 마이너스 2k 보탤 거니까 마이너스 8k이고 상수항은 그냥 13 냅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된 식이 반지름이 1 이상이어야 되니까 반지름의 제곱이 1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식을 만드시면은 K에 대한 2차 부등식 되는 거니까 뭐 최종 모양은 이렇게 나오겠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K의 범위를 구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뭐, 응? 아, 여기 상수항 하나 삑사리 났구나. 어쩐지 이상하더라. 여기 13에다 여기 플러스를 더해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해주고 나서 이거를 이제 인수분해에서 못 푸니까 근해 공식으로 풀어서야 돼요. 네, 그렇죠. 근해 공식 해야죠. 아, 할만해. 근해 공식 해서 여기를 만족하는 이 K에 대한 식이 0이 되는 값을 근해 공식 구해서 두 값 사이, 두 x좌편 사이에 K가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놓으면 되죠. 11쪽에 4-3번 보시면 뭐 이것도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을 이용해서 자, 요래 우리가 이제 흔히 이렇게 원의 방정식 일반형을 이런 식으로 적었죠? 저 이거 처음 본 60점짜리 시험지에 이거 표준형으로 해갖고 네. 자신감 완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이 표준형이 하면은 우리가 그 이제 2차 연립 방정식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XY의 어떤 점의 좌표가 들어갔을 때 이렇게 미정계수에 대한 1차 방정식으로 풀 수 있으려면은 일반형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픈 추억을 떠올리면서 문제를 푸셔야 이제 삑사리가 안 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여기 주어져 있는 원의 방정식에 얘네들을 가 대입을 하시면 돼요. 네, 대입을 해서 A, B, C에 대한 연립 방정식 만드시고 계산들을 하시는 게 이제 4-3번의 문제죠. 자, 지금 4-3번도 지금 보면은 이 세 점을 꼭지점하는 외접원의 중심의 좌표니까 자, 여기 있는 원이 지나가는 세 점을 알려준 거라서 저렇게 이제 잡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하셔도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서 이제 외접원의 중심의 좌표가 즉 A, B라고 하면은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나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나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나 똑같으니까 자, 이렇게 A-1제곱 B-5제곱은 여기 이제 R제곱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똑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식을 이렇게 연결해서 적어요. 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뭐 불가능하지 않고요.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이런 것도 좀 있죠. 자, 그래서 는 하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A, B에서 여기까지의 거리. 자,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얘네들이 같고요, 얘네들이 같고요. 뭐 이렇게 해서 AB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두 개 만들어서 문제를 푸셔도 되죠. 그러니까 위에처럼 이렇게 일반형에다 세 점을 넣어서 이제 세 수에 대한 연립방정식으로 풀든 이렇게 두 수에 대한 연립방정식 풀든 그거는 본인 마음. 자, 그렇게 해서 이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반지름의 길이야 만약 밑에서 구하라고 그러면은 요거 하나하나가 다 반지름의 길이를 나타내는 식이니까 A, B 구해서 여기 한 덩어리에다 대입하시면 R제곱에 대한 R제곱에 대한 값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런 거 풀게 되면, 여기서 풀게 되면 여기서 모든 그 식에 A제곱과 B제곱이 골고루 한 번씩 들어있으니까 그냥 전개할 때는 바로 이렇게 1차항만 꺼내가지고 1차항하고 상수항만 꺼내서 이제 계산들 하세요. 그게 정신건강에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한 번에 전개하면 이렇게 1차하고 상수항만 꺼내 집어넣어도 돼요. 여기 조금 잘 지울게. 선생님은 이런 문제 푸는데 얼마나 걸려요? 그냥 못해도 1분에 하나씩은 계산하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이제 거기 한쪽 넘어가면 유제 5-3번 문제 컨셉은 요거예요. 자, 우리 원이 하나 있고요. 그 원 밖에 있는 한 점이 있고, 그러면은 이제 보통 문제들에서 요구되는 건 이거거든요. 원이 한 점이 있고, 자, 원 밖에 있는 한 점이 있어서 고정된 점. 정점이라고 보통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원이 있는 한 점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선분이 이렇게 있었을 때, 이 선분이 제일 길어질 때, 제일 짧아질 때가 우리가 이제 언제였냐면, 원의 중심이 여기 있다고 치면은, 자, 여기서 정점에서부터 원의 중심을 딱 연결해서 이렇게 선 그었을 때, 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정점에서부터 원 둘레 있는 한 점까지의 길이의 최소 거리,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최대 거리였던 거를 조금 기억을 하시면, 자, 여기서, 자, 이렇게, 여기는 이 큰 m과 작은 m에 대한 선분의 길이를 재려면은 이 중심과 정점까지의 거리를 재서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재서 반지름을 빼면, 여기는 최소값, 반지름을 더하면 길이의 최대가 되는 거, 이제 요거 조금 기억을 하고 계시면, 이제 여기는 5-3은 이제 그거를 조금 응용 동작으로 이제 바꿔가지고 원 두 개를 그려주는 거야. 자, 이렇게 원 두 개 이제 그려준 거고요. 서로 다른 사이즈의 원 두 개 그려주고, 뭐 중심을 먼저 찍을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원위에 있는 이 점 한 점과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원위 한 점을 연결한 선분의 길이가 제일 클 때와 작을 때, 뭐 이런 것도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한 원위에 있는 점과 다른 원위에 있는 한 점을 연결한 선분의 길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어떻게 이제 구성됩니까? 이제 요거를 이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요것도 이제 다 뭐랑 관련이 있냐면, 여기는 이 중심과 정점까지 이은 선분과 관련이 있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중심과 중심을 이은 선분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더 연장해서 그리게 되면, 자, 반대편까지 좀 연장해서 그릴게요. 자, 이렇게 이제 그리게 되면은 여기는 2점이요. 여기는 2점.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중심과 중심을 연결한 선분이 원의 둘레와 만나는 이 점과 이 점까지의 거리가 여기는 선분 PQ의 최소값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최대값이 되는 거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 여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똑같이 이제 뭐 할 거냐면, 자, 지금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에다가 여기 큰 원의 반지름 큰 R이라고 할게요. 작은 원의 반지름 작은 R을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에다가 그냥 더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할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상황이 이제 이런 거니까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는 큰 M은 두 중심까지 사이의 거리, 중심 사이의 거리에다가 자, 더하기 두 원의 반지름을 합쳐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뭐 글로 쓰면 이래요. 뭐 이렇게 하시면 이제 문제 풀 수 있어요. 어차피 중심은 다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반지름이랑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시면 이제 5-3번도 이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14쪽부터 16쪽까지는 다 축에 접하는 원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축에 접하는 원 이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면, 자, X축에 접합니다.
자, X축에 접하는 원이에요. 그리고 Y축에 접하는 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은 그냥 식을 먼저 세우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A, BB꼴 또는 AB, A꼴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림으로 확인해 보면 X축에 접하니까 중심에 좌표가 A, B라고 가정했을 때 중심의 Y좌표가 여기서 이 축에 접하는 저 반지름의 길이를 결정하기 때문에 여기는 B의 절대값이 여기 이 원의 반지름이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고 자 여기서 Y쪽에 있는 요 놈이 X축에 접하니까 Y쪽에 있는 이 B가 반지름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던 거고 그 반대로 Y축에 접하는 원은 중심의 X좌표가 그 중심의 역할을 한다고 하고 있죠. 중심을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냥 단순히 X축 또는 Y축에만 접하는 원이면은 저런 식으로 이제 식을 바로 작성을 해서 이제 문제를 다루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좀 그거랑 조금 달랐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문제 좀 설명할 때 좀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6-3번 같은 이제 문제들은 되게 이렇게 하시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주어져 있는 이런 원의 방정식이 자, X축에 접합니다. 라고 돼 있는데, 자, 처음에 주어진 게 일반형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일반형이고, 여기다가 물론 바로 마이너스 1,2를 대입을 해도 되겠지만, 이게 모양을 딱 보니까 그게 표준형으로 고치는데 어렵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은 그냥 표준형으로 고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x제곱이고, 마이너스 4ax니까 2로 나눠서 마이너스 2a 해놓고 이렇게 그냥 묶어주죠. 자, 여기는 y제곱 마이너스 2y니까 y 마이너스 1제곱이 만들어지겠죠. 상수항 b 이항하시고 여기 2a와 마이너스 1의 제곱을 보태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좀 보태서 이제 반지름의 제곱을 나타내는 식을 만드시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이 모양하고 맞춰야지 x축에 접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중심의 y좌표에 해당하는 1이 반지름의 길이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식이 두 개가 나오지. 자, 먼저 마이너스 b 4a제곱 플러스 1에 해당하는 식이 반드시 1이어야 된다. 자, 이렇게 반지름에 대한 식이 하나 나오겠죠? 이렇게 모양을 바꿔가면서 고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X축에 접하는 원의 모양 가지고 이렇게 식을 하나 만든 거고, 반지름에 대한 식을. 자,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을 자, 여기다가 뭐 대입해도 되고, 여기 이쪽에다 대입해도 됩니다. 그러면 편한 대로 하세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밑에다가 대입한다고 치면 식이 하나 더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을 뭐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 근데 여기는 대입하면 어차피 또 전개를 해야 되니까 위에 거다 대입하는 게 낫겠다. 요거에다가 이 점의 좌표를 좀 대입을 해서 이제 푸는 게 낫겠네요. 자, 그러면 1이고, 뭐 2가 들어가나요? 4. 그 다음에 1, 2, 이렇게 XY 들어가면은 4A,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플러스 B는 0. 자, 이렇게 해서 이제 A, B에 대한 연립방정식 만들어가지고 여기가 1차식이니까 B에 대해서 정리해서 여기다 대입하면은 이제 문제 풀리는 거죠. 이제 좀 계산이 조금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이런 이제 연립방정식 좀 계산들이 조금 섞여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견뎌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7-3번도 똑같아요. 구조가, 문제 풀이 구조가 똑같습니다. 여기서 자, G라는 점을 대입해서 식을 하나 얻어내고요. 이제 똑같아요, 똑같아. 자, 이렇게 이제 지나는 점을 대입해서 식을 하나 얻어냅니다. 자, 이렇게 지나는 점 이용해서 식을 하나 얻어내고, 그 다음에 요거를 표준형으로 고치는 것도 해주고. 자, 그래서 표준형 고치면 뭐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요 또 요런데 보고 보태주시면 되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번에는 이제 Y축에 접하는 원이니까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 A에 해당되는 중심의 좌표의 제곱이 반지름 제곱과 같은 거다라고 해서 자, 이거는 더 쉬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여기는 X좌표의 제곱이 중심의 X좌표의 제곱이 반지름의 길이가 되는 거니 반지름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B의 값 바로 나오고요. 여기다 이제 3, 마이너스를 대입해서 식을 하나 여기서 얻어내면 되죠. 여기를 기억이라고 치면 여기는 기억 자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저랑 똑같아요. 이제 축에 접하는 원은 이제 이렇게 이런 틀을 만들고 점의 좌표를 대입하거나 아니 일반형이면 그냥 모양 고쳐서 저 모양에 맞게 생각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되는데 아마 여기는 3번 문제도 빼면 그냥 여기는 모양 만들어 가지고
문제에서 알려주는 지나는 점을 대입하는 쪽에서 문제들이 다 풀릴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X축과 Y축에 이제 어느 하나에 접하는 원이라고 문제 조건이 나오게 되면 한 그 정도만, 이 정도로만 문제 풀어주시면은 문제 해결 다 가능한데, 이제 그 다음 쪽에 있는 이제 동시에 접하는 원은 뭐가 이제 동반이 돼야 되냐면, 그 동시에 접하는 원 같은 경우는 그 그림이 좀 동반이 돼야 되는 거죠. 그때도 얘기했지만 XY축이 동시에 접하는 원은 어느 곳에 그 접하느냐에 따라서 식의 모양이 달라진다고 그랬잖아.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중심이 몇 사분면에 있냐 그거를 이제 알아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중심이 몇 사분면에 있냐 그런 거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걸 이제 그림을 그려서 알아내는 거죠. 여기는 8-3은 중심이 대놓고 어디에 있다 이렇게 알려줬으니까 8-2번, 3번 둘 다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보통 8-2번 같은 게 제일 노멀한 문제인데, 자, 3,4라는 점을 지나면서 자, XY축이 동시에 접하는 원이 두 개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3,4가 이쯤에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이 점을 지나면서 이제 XY축에 접하는 원을 이제 두 개 그려봐라 라고 생각한다면 중심이 몇 사분면에 있을 거냐 이제 그걸 체크하셔야 돼요. 이제 그림으로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여기서 이 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찾아봐라 라고 하면은 뭐 이제 대충 그렸을 때 뭐 이런 식의 원이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대충 그리는 거예요. 중심이 1사분면에 있는 거 맞죠? 그리고 조금 더 사이즈를 크게 생각해 보면은 뭐 원을 다 전체로 그릴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따만한 원이 그려져서 이렇게 쭉 그려질 수도 있잖아. 그럼 이렇게 대강 그려가지고 중심이 몇 사분면에 있는지를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중심이 1사분면에 있으면은 이렇게 1사분면에 있다는 게 가늠이 되면은 자, 중심의 좌표를 그냥 R로 놓으시면 돼요. 자, 우리 항상 중심의 좌표가 이렇게 여기는 반지름의 길이를 이제 여기 XY축에 동시 접하면 이렇게 이제 접하는 부분에 수선을 내렸을 때 그게 곧 반지름의 길이가 되고 그 반지름의 길이가 중심의 좌표를 결정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R, 이렇게 1사분면이니까 플러스, 플러스가 되게 R이라고 놓고 원방을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서 문제에서 지나는 점을 대입해가지고 양수 R을 구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에 지나는 점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푸는 게 이제 기본적인 동작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조금 빡세지면은 이제 중심이 어디 있는지는 잘 알려주고 다른 조건을 섞어 넣지. 여기 무슨 소리냐면 8-3번처럼 이제 중심이 어딘지 고지곳대로 알려준 다음에 XY축에도 접하고 다른 직선에도 접합니다. 뭐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접하는 직선이 3개야, 3개. XY축에도 접하고 그 다음에 직선 3x, 4y,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는 12는 마이너스 12는 0으로 고쳐서 이제 말을 만들게요. 네, 오늘은 좀 일찍 가시네. 네, 갔다 오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XY축 직선 여기에 접합니다라는 말로 좀 옮기셔야 되겠고, 그러면 이제 중심이 1사분면 이외에 있다라고 문제에서 그랬죠. 그죠? 중심이 1사분면 이외에 있다라고 그랬으니까. 자, 원방은 이렇게 이제 이따 세워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뭐 전개하거나 그럴 필요 전혀 없고요. 자, 그러면 이제 중심이 R이죠. 그리고 반지름도 그냥 R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 할 거냐면, 자, 직선과 이제 원이 접하게 되면, 우리 이제 접선의 방정식 할 때 자주 쓰겠지만, 자, 직선과 이제 원이 접한다는 얘기는, 자, 이런 구도를 얘기하는 거고,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가 곧 반지름과 같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잖아요. D는 R. 자, 항상 이거 간주를 했었는데, 자, 여기에 맞춰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R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반지름과 같습니다. 라고 해놓고, 이제 식을 세우시면 돼요. 그럼 D 이렇게 놓고, R에서 여기까지 거리요. 그럼 3R, 4R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3제곱, 4제곱 해서 이렇게 분모를 만들어 놓으면은 중심과 직선까지 거리가 되는 거고, 이게 반지름이 R과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푸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도 이제 실제로는
여기 계산하시면 여기가 5고 여기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더 이 정도밖에 없지만 이제 분모가 5기 때문에 양변에 5를 곱해주면 이렇게 5R 나와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가지죠. 이제 방정식을 두 가지로 풀어서 양수가 되게끔 하는 거를 찾습니다. 이제 7R-12가 그냥 5R이 될 때와 여기 있는 시계부호가 음수로 이게 한번 바뀌어서 5R이 될 때로 나눠서 여기서 나오는 R의 값이 뭐가 돼야 될까요? 양수, 음수. 자, 여기서 풀었을 때 방정식 두 가지 모양 풀어주는데 두 가지 모양에서 나오는 R의 값이 반드시 양수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R이 반지름을 의미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중심 1사분면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알코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중심이 2사분면에 있었다, 그러면은 X좌표가 음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지 중심이 2사분면에 있는 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2사분면에서 XY축에 접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모양으로 놓아주시는 거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3사분면이죠. 이렇게 하면 4사분면이고요. 혹시나 모를까봐 적어드리는데, 어쨌거나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둘 다 풀어봐서 반지름이 양수가 나오게끔 하는 애를 찾으시면 됩니다. 이제 그러면은 뭐 문제들 좀 단계산 할 때 좀 틀리는 상황을 조금 줄이겠죠? 뭐 이런 것도 좀 해보시고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원을 이용한 문제는 한 번도 없었어요. 다 이제 직선을 이용한 문제에서 나왔거든요. 여기는 원을 이용한 문제에서 나온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여기 대표 문제 9번 보시면은 자, 원방이 이렇게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을 텐데 그냥 선생님은 바로 표준형으로 바꿔 적을게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 A는 2, 마이너스 1인데 주어져 있는 원방은 지금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잖아요. 대표 9번이. 자, 그러니까 그냥 바로 선생님이 그냥 고치는 과정 안 보여주고 이제 바로 혼자서 이렇게 고칠게요. 이렇게 해놓고 4, 1이니까 4가 나오겠네. 자, 이렇게 이제 바로 고치시면 저렇게 이제 고치면서 문제를 읽으셔야 돼요, 사실은.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중심이 마이너스 2,1이고 반지름이 2구나라는 걸 이제 읽어내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이제 읽어내고 이제 점 A가 보통 원 바깥에 있는 점이거든요. 이런 문제들에서는. 실제로 여기 있는 2, 마이너스를 xy 넣어보시면 알겠지만 반지름보다 커져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원이 있고, 자, 정확하게 여기는 이 등식을 만족하는 점이 원 둘레에 있는 한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원 밖에 있는 한 점이면 중심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크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이제 여기는 원과 이렇게 한 점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그 보통 한 점의 좌표를 여기다 대입하시면은 여기는 우변보다 더 커지는 값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보통 원 밖에 한 점을 가지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제 계산한 거랑 마찬가지니까 보통 이렇게 이쪽 계산한 게 더 큽니다. 실제 이 점을 대입하려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A라는 점이 원 밖에 있어요. 뭐 2, 마이너스 여기쯤 있다고 쳐봐요. 자, 중심은 여기가 마이너스 2,1이죠. 반지름은 2고, 뭐, 하여튼 이렇게 이제 좀 나타냅시다.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은, 여기 있는 이 점과 여기 있는 원 위에 있는 한 점 P, 이렇게 돼 있고요. 자, 한번 여기 한번 볼게요. 이런 원위에 있는 한 점 이렇게 P가 있는데,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점과 P를 연결한 성분의 중점을 이렇게 모았을 때, 그 중점이 모여서 만들어진 도형이 뭐겠니? 그 도형의 둘레 길이는 어떻게 되니? 이렇게 물어보는 게 지금 대표 9번이에요. 자, 그러면은 내가 그림 그려보니까 이렇게 AP의 중점이 여기 있을 텐데, 그럼 만약에 P가 여기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중점이 이렇게 있을 거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직선 같았으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고정되어 있는 점에 직선 위에 있는 여러 점들에다가 선분 그어서 중점들을 다 모으면 이런 중점들이 모여서 직선이 된다고 그랬고, 직선과 직선은 평행하다고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직선 밖에 있는 한 점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해 문제인 거고, 이건 원과 원 밖에 있는 한 점에 대한 관계인 거니까, 이런 점들이 모이면 직선 모양이 되지는 않아요. 실제로 원 모양이 되죠. 실제로 이렇게 이었을 때 이런 점 연결하면은 실제로 곡선 모양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곡선이 나오게 돼 있냐면,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자, 중심은 바뀌지 않아요. 어차피 내가 여기서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는 이 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제일 짧은 거잖아요. 이제 이 점에서부터 이제 원둘레에서 제일 짧은 선의 길이는 여기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는 A라는 점과 중심을 연결해서 여기까지 선 그었을 때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자,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런 중점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길이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원이 좀 나오게 돼 있긴 해요. 이제 원이 좀 나오게 돼 있고, 그럼 여기서 이제 중심이 아까 선생님 잘못 말한 게 여기가 된다라는 거 조금 잘못 말한 거고요. 자, 이런 점들을 모아서 이제 중심을 연결하다 보면 여기 있는 이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이제 중심을 지나는 선을 그었을 때 연장선 그으면 여기에 닿잖아. 그럼 여기서 P가 이쪽에 있을 때가 AP의 길이가 제일 길어질 텐데 이때 중점은 여기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다 모아서 원을 그려보면은 뭐 실제로 여기서 이제 조금 구분 안 되니까 이 빨간 점으로 조금 나타낼게요. 그래서 AP 길이가 제일 짧을 때와 제일 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자, 이렇게 그때 한가운데 점을 연결하면 한가운데 점을 두 개 박아놓고 이렇게 그리시면은 선생님 조금 너무 이상하게 됐다. 자, 이렇게 여기 있는 이 두 점은 이제 지름의 양끝점을 하는 원이 우리가 AP의 중점의 자치가 돼요. 자, 조금 약간 말이 길어져서 조금 더 그런데, 자, 여기까지 조금 내용 알아듣기 어려운 거 있으면 다시 정리해서 이야기해 드릴게. 자, 그래서 이제 AP의 중점들이 모이면 원을 이루는데, 그 원이 이제 지름의 양끝점 중에 하나가 한 쌍이 어디냐면, 여기 AP의 최소값과 AP의 최대값을 나타내는 선분의 중점이, 여기 있는 이 AP의 중점이 모여서 만든 도형의 지름의 양 끝점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할 거냐면 이렇게 여기는 AP의 제일 짧을 때 AP가 길이가 제일 길 때를 이용해서 이제 반지름을 조금 재시면 됩니다. 어차피 길이를 구할 거니까 이제 여기는 이 빨간 원의 둘레를 구할 거니까 요것만 딱 찾을 거예요. AP의 최소 최대. 자, 그러면은 AP의 최소 최대 요걸 이제 찾을 거고요. 그럼 이제 AP의 최소와 AP의 최대를 이제 찾을 건데, 그럼 이제 A라는 점과 여기까지 이제 거리를 먼저 구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구해주시면 아마 거리 D가 루트 4제곱 더하기 2제곱이겠죠. 자, 여기에다가 반지름을 이제 뺀 것과 반지름 더한 거요. 여기도 2의 제곱이라 해야겠죠. 자, 그래서 AP의 중점이, AP 길이가 제일 짧을 때와 제일 길 때를 이제 A라는 점에서부터 여기 중심까지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더하고 빼서 이제 구한 건데,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 지름의 양 끝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여기서부터 몇 가지 길이를 구하면 빨간 원의 지름이 나오는 거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길이를 구할 수 있거든.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이만큼이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이제 요만큼이니,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 중점의 길이를 구할 텐데, 자, 다시 이제 그림 새로 그리면은 점 A가 여기 있고요. 자, 여기가 원의 중심이라고 쳐봐요. 그럼 P가 제일 멀어질 때가 여기에요. 그럼 여기에 한가운데 이만큼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그러면 이 길이 2분의 1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여기 계산할게요. 루트 20. 요거. 자, 그 다음에 이제 P가 제일 짧아질 때가 여기인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P가 제일 짧아질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요거. 자, 근데 거기서 이제 중점을 이제 잡아야 되니까 우리 실제로 문제에서 원하는 원의 지름의 양 끝점 여기랑 여기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쪽 길이가 중요하겠죠? 이만큼의 길이가 여기에 2분의 1이야. 자, 이렇게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해서 여기 플러스인데 바꿔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요만큼이니까 이만큼의 길이에서 요거를 빼주시면은 여기서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저 도형의 이제 지름이 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근데 나중에는 약간 공식화해서 이제 요놈과 요놈을 이제 서로 빼가지고 나누기 2에서도 여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이제 이렇게 뺄게요. 요놈에서 요놈 빼면은 얘 루트가 날라가고 2에서 마이너스 2 뺀 거니까 2분의 4가 된 거고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도형의 지름이 이거니까 여기다 파이만 붙이면 이 파이 돼서 문제 정답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이상한 거 있으면 얘기해봐요. 이제 이렇게 이제 조금 새로운 유형이 나오면 설명이 좀 길어질 텐데 이제 자체 방정식이
실제로 다르게 풀면은 이것보다 좀 더 길게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한번 설명 들을 때 조금 길게 조금 듣더라도 이렇게 가시면은 금방 풀어요. 그래서 이제 푸는 방법도 여기서 크게 달라지지 않거든요. 이제 중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결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제 하시면은 뭐 이런 것들도 좀 풀 수가 있거든요. 이제 9-2번 같은 것도 이제 좀 해버리면 이제 9-1번은 그냥 여기 P를 X, Y라고 놓고 그냥 대입해서 풀면 끝나고요. 이제 9-2번 같은 거는 여기랑 조금 다르게 1대3 내분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원이 하나가 있고 원 밖에 있는 한 점이 있는데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여기 이 원의 중심까지 선분을 연결해 놓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자, 여기서도 지름의 양끝점을 구할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점 Q라는 점이 있는데 Q라는 점이 이루는 도형이 원이 나올 건데 그 원의 이제 지름의 양끝점을 구하는 식으로 좀 가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기 있는 이제 원의 중심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점 P라고 그랬, 점 A라고 그랬고 그럼 이제 AP 길이가 제일 길어질 때와 제일 짧아질 때를 이용해서 AP를 1대3으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3대1로 내분하는 점이구나. PA 순서대로 3대1 내분점이에요. 문제 읽어보시면 이것도 이제 그림 좀 그려드릴게. PA 순서도 3대1 내분점이 이제 Q인 거니까 자 여기서부터 셋, 여기서부터 하나 해서 이쪽이 Q의 한 포인트 이렇게 될 거고 Q2라고 적을게요. 자 그러면 이제 AP가 제일 길어질 때를 이용해서 여기서 이제 얘네들을 3대1로 나눈 점이 어딘가 있겠죠? 그러면 대충 한 이쯤이라고 칠까요? Q3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지름의 양끝점이 돼서 이렇게 이제 Q가 나타낸 도형이 한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원의 방정식을 이제 세우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차피 이것도 자체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자 여기 보이는 요 길이만 알아내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똑같이 자 여기서 이제 PA 길이를 구해서 여기를 알아내시고 여기는 이 PA의 최대값을 이용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알아내시면 이제 문제 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이쪽 길이를 뭐 이제 M 이쪽 길이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만약에 큰 M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 있는 이제 큰 M은 자 여기 있는 최대값에 이제 3대1 내분점에 해당하는 점에서 1을 차지하는 길이니까 AP 길이의 최대값의 4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AP의 최대에 자 AP 최대값 구하는 건 저렇게 하시면 됩니다. 똑같이요. 최대값의 4분의 1을 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는 M도 최소값의 4분의 1 하시면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제 여기서 어차피 내가 요거 가지고 둘이 뭐 할 거냐면 이제 뺄셈을 해서 원하는 Q의 지름을 구할 거거든요. 여기 이제 뺄셈해서 이제 M 빼기 N이 이제 Q의 이제 점 Q가 이루는 원의 지름이 된다라고 이제 알아보시면 항상 문제 정형화해서 이렇게 조금 풀게 되니까 좀 문제가 되게 좀 나중에 보면은 여러 번 연습하면은 푸는 방식이 늘 똑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다 어차피 최대 빼기 최소하면은 이렇게도 할 수 있죠. 최대가 D 플러스 R이고 최대가 D 마이너스 R이라는 얘기 했으니까 얘네들을 빼면은 사실 D는 날라가고요. 여기 2R이 돼요. 거기다 4분의 1 골고 곱하는 거니까 아마 여기 있는 이 원의 지름에 4분의 딱 1 나올 거야 아마.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자세하게 이제 풀이 과정 다 소개하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나중에 푸는 과정이 지금 보면은 여기서도 얘네들 뺀 다음에 그냥 2로 나눈 게 요거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요거 빼면은 야 여기서 그러니까 최대에서 최소 뺀다면 여기 루트는 날라가고 2 더하기 마이너스 2 빼는 거니까 4가 되는데 거기에 딱 절반이 여기 2잖아. 여기는 중점이니까 딱 반띵하는 거고 여기는 3대1로 내분하니까 3대1로 내분하는 점에서 여기 자 그 하나에 대한 3대1로 내분하는 거에 그 1에 대한 그 길이를 가지고 여기는 이 원의 지름을 재는 거니까 4분의 1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최대 빼기 최소한 다음에 4분의 1 곱하시면 돼요. 여기에 4분의 1 곱하면
이거 바로 나올 거야. 실제로는.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각자 하시고, 이제 이 정도까지만 좀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9-2번은. 그래서 9-3번도 똑같이, 자, 어떤 고정된 두 점이 있고요. 점 P가 있는데, 무조건 점 P랑 선분 A, 점 P랑 점 B를 연결했을 때 이루는 각이 직각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APB가 직각삼각형 되는 건데, P가 어디든지 간에 직각삼각형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도 직각삼각형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이런 점 P가 모이면 뭐가 되게? 그쵸? 원이 되는데 그 원의 지름이 어디죠? 원의 지름 선분 어디 연결한 거야?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림이니까 자 이런 거 보고 요 그림을 연상했다면 아 여기는 점 P가 이루는 도형이 원이긴 원인데 무슨 원이냐면 선분 AB가 지름인 원이구나. 이 생각을 딱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만 돼도 이제 9-3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죠. 자, 이거 직선 우리가 그 자익소리에서 한번 흔히 보여드린 거니까. 그죠? 거기 18쪽에 거기 유제 10-2번 보시면은 자,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관계식이 있으니까 요 관계식은 그냥 원방으로 바꾸시면 돼요. 우리 이제 안 해본 건 아니니까. 자, 여기서 비례식 푸시고요. 비례식 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양변 제곱해서 어차피 얘네들은 다 점과 점 사이에 거리 공식으로 나타낼 거라 양변 제곱해서요. 이렇게 이제 식을 고쳐준 다음에 여기서 선분기호를 x, y를 이용한 식으로 갖추면 됩니다. 어차피 p의 좌표를 x, y라고 이렇게 놓고 여기다 대입해서 그냥 푸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0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니까 뭐 이렇게 놓고 x 플러스 1제곱, y제곱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여기는 9 해놓고 중괄호 한 다음에 4,0이니까 여기다가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심하니까 이것도 좀 얘기를 해줄까요? 이게 다른 방법도 있는데, 자, 지금 보면은 이렇게 두 점에서 두 점을 3대2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구하는 건데, 아까 우리 자취방정식이랑 되게 비슷해요? 자, 이렇게 이제 두 점이 있고, 두 점을 이제 있는 선분의 연장선까지 조금 그것을 생각해 보시면, 자, A하고 B 사이의 거리가 3대2가 되는 점을 찾는 건데, 그런 게 내분점도 있을 거고요, P가. 3이. 이렇게요. 자, 그럼 이제 외분점도 있겠죠. 외분점을 찾아서 확인해 보시면, 이제 B에서 떨어진 거리가 2이면서, 이제 A에서 떨어진 거리가 3이 되는 그런 점을 외분점에서도 찾아보면 여기 하나. 그래서 이제 3대1 내분점과 외분점은 우리가 포함하는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이 이제 그려지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원이 이제 그려진다고 할 수 있겠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면은 이런 모양을 연상해서 여기 내분점과 외분점을 구할 수 있으면은 그 점의 중점이 이제 중심이 되고, 거기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반지름되고 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분점과 외분점을 이용해서도 지름의 양끝점을 이제 찾아서 문제를 아까 자취방정식 푸는 것처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좀 풀이를 기본으로 좀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10-3번은 조금 다른 문제니까 이제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 자, 여기서 이제 똑같이 A, B라는 점이 이렇게 양 끝에 박혀 있고요. 자, 이런 거를 이제 지름으로 해서 원을 그렸을 때, 자, A하고 A에서부터, 그다음에 B에서부터 거리의 B가 3대1인 점을 찾았을 때, 이제 이런 점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점도 있을 텐데, 이 점은 이제 지름의 양 끝점을 하는 이런 원이 이제 그려지는 거겠죠? 자, 그럼 이제 이런 원이 그려진다고 하시면, 자, 여기서 이제 점 P가 있었을 때 삼각형 ABP의 넓이가 최대가 될 때를 물어보는 건데요. 몰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삼각형 P가 여기 원 위에 있는 한 점이니까 점 P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점 P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렇게 높이가 이제 커지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높이가 제일 클 때를 찾으시면 돼요. 어차피 윗변의 길이는 고정이 돼 있어요. 3,0에서부터 마이너스 3,0에서 1,0까지 거리니까 밑변의 길이는 4로 고정이 돼 있는데 높이가 제일 커질 때가 여기 있는 이제 선분 AB를 포함하는 이 직선이 X축인데 이 X축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점피를 찾을 거니까 아마 정확하게는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수직이 되는 이런 점피를 찾으시면 이제 되는 걸로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해서 여기서 이제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 있는 점을 이제 찾으시면은 그게 높이가 되는 거라서요. 그 높이를 구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반지름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반지름 곱하기 4한 게 여기 삼각형 PAB 넓이를 구하는 게 이제 최대값을 구하는 높이예요. 그쵸, 이제 4 곱하기 R하고 나누기 2까지 해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4 곱하기 R을 이용해서 넓이의 최대값을 이제 구해주라고 하는 거지. 하여튼 이제 원과 원이 있으면요, 이제 원과 원이 이제 만날 때, 만나지 않을 때 이런 문제들이 사실 교육 과정에서는 빠졌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기본기 얘기할 때는 그런 문제 풀지 말라고 이제 넘어가고 그랬었는데 이제 심한 문제들은 그게 아직 좀 남아 있어서 일부 이게 그걸 알고 이제 조금 문제를 풀어야 이제 좀 이제 쉬운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드리면 두 원이 이렇게 만나지 않는 거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제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원이 만나는 경우는 뭐 이런 거죠. 두 원이 이제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요거밖에 없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원이 서로 접한다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바깥에서 접할 수도 있겠고, 이렇게 큰 원 안에 있는 이제 큰 원 안에다가 이 작은 원이 이렇게 그려져서 이렇게 접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총 5가지 그림이 좀 있는데, 다 이제 어디랑 좀 관계가 있냐면은, 이제 여기 접하는 거를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두 원의 중심을 연결하는 선분을 이제 그으면은 이런 걸 보고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중심 사이의 거리라고 해서 중심거리라고 짧게 줄이면 중심거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를 보통 D라고 치면은 여기는 D가 큰 원의 반지름과 작은 원의 반지름의 합과 이제 같은 거고요. 자, 여기는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자, 이렇게 접하는 경우는 이제 반지름의 합 또는 반지름의 차와 이제 같을 때 이제 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자, 이거 다 책에 있으니까 굳이 안 적으셔도 돼요. 그냥 정리를 하는 이론상 해드리는 거예요. 이제 접한다라고 하면은 두 원의 반지름의 합과 차이가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됐을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저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자, 그럼 이제 이런 경우들은 그럼 어떻게 되냐? 자, 이제 삼각형을 그리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자, 중심과 중심 사이를 연결을 해요. 자, 이렇게 연결했을 때, 자, 이렇게 여기는 원과 원이 만나는 점을 연결해서 삼각형을 그어 보시면은 여기는 삼각형의 두 변이 두 원의 반지름이고 중심 사이의 거리가 나머지 한 변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관계에 의해서 반드시 여기는 두 원의 반지름의 합보다 중심 사이의 거리가 더 커지면 안 되고요. 반대로 반지름의 차이보다 더 작아져서도 안 돼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의 관계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저 그림에서는. 자, 그래서 이제 두 원이 이제 서로 만나는 경우는 이렇게 이제 조금 이야기를 하고 두 원이 만나지 않을 때는 좀 반대예요. 중심 사이의 거리가 자, 여기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뀝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의 합보다 더 멀어지는 거죠. 또는 반지름의 차이보다 더 작아지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요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반지름의 차이를 구해보면 반지름의 차이보다 중심 사이의 거리가 더 짧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외워놓으면 좋겠지만은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그냥 이렇게 그림 그려서 이제 풀 수도 있으니까 이제 문제 풀 때는 그냥 여기 유형별에 있는 솔루션을 보고 하셔도 돼요.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그냥 두 원이 서로 만날 때 안 만날 때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연습용으로 풀어보시고 대신에 이제 뭐를 조금 알고 계시면 좋겠냐면 두 원이 서로 접할 때, 그러니까 여기 맨 아래에 있는 이 부분만 기억이 남으시면 되거든요. 보통 여기에 대한 거는 접선 문제에서 좀 문제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만 나중에 기억이 남으시면 됩니다. 맨 아래 거. 두 원이 서로 접할 때에 대해서만 기억이 남아도
여러분들의 원방을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뭐 11-3번은 이제 두 원이 서로 만나는 경우니까 요렇게 맞춰서 이제 문제를 풀라는 얘기고, 그러면 이제 그냥 여기 주원의 중심이 a, 마이너스 a와 그 다음에 0,2 사이니까 자, 요거를 보고 중심 사이의 거리를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구해주시면은 뭐 이렇게 되겠죠. 뭐 이렇게 이제 쓰시면 자, 이게 중심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고, 자, 요 놈이 즉 요거 간단하게 좀 해볼게요. 자, 이렇게까지 계산이 될 텐데, 이제 요 놈이 반지름의 합과 반지름의 차보다는 이제 크고 작고 해야 되니까 반지름을 구해주시면 3이거든요. 반지름의 합인 5보다는 작아야 되고 반지름의 차인 1보다는 커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양변을 제곱해서 여기는 a에 대한 방정식을 푸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정수 a 계수 구하는 거니까 굳이 선생님이 이렇게 풀긴 했지만 그냥 이렇게 냅두시고요. 여기 어차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니까 그냥 a 플러스 2의 제곱해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자, 여기서 어차피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정수 찾는 거잖아요. 이게 양의 정수 먼저 찾아주시면 이제 돼요. 그래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정수가 뭐뭐 있나, 뭐 1 같은 거 넣어보시면은, A가 1이면은 뭐, 어떤지 한번 이렇게 일일이 넣어서 찾아보셔도 되고, 아니면 좀 세련되게 풀고 싶으면은, 요놈하고 요놈, 요놈하고 요놈을 연립해서 풀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이용하면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 사이가 플러스 사이인데, 잘못했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뭐 이런 식으로 연립부등식 만들어서 풀어주시면 돼요. 무슨 계산 다 해놨으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그냥 이렇게 부등식 푸는 문제밖에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러면. 그래서 11-3번에서부터 이제 여기 있는 이런 19쪽부터 21쪽까지는 다 이런 식의 문제들인 거니까 이렇게 이제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2-3번은 이거랑 거의 형식이 똑같은데 이게 부등식이었다면 12-3번은 방정식이 되는 거죠. 서로 접하는 거니까 반지름의 합과 차와 같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조금 13-3번도 이제 조금 보여드리면, 이제 주원이 만나지 않도록 하는 양수 R이 될 수 없는 것을 뭐 이런 거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 마찬가지죠. 이제 중심을 구해놓으면, 여기 21쪽이에요. 자, 4,0하고 0,마삼. 이제까지 거리를 구해가지고, 여기까지 거리를 구해서, 자, 그럼 여기 4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3제곱이니까, 루트까지 씌우면 5가 나오겠지.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중심 사이의 거리가 5, 5 이렇게 된 거니까 반지름의 합보다는 얘가 커져야 되겠고, 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반지름의 합보다는 커져야 되는데 반지름이 R하고 9겠죠? R하고 3이지? 그리고 이제 반지름이 R이, 자, 여기서 이렇게 둘의 반지름의 합이 요놈보다는 더 이제 작아야 된다거나, 좀 또는 자, 여기는 만족하는 아래 값도 괜찮고, 그 다음에 5는 R 빼기 3보다는 더 작아야 된다. 뭐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자, 또는 이제 R이 3보다 작을 수도 있으니까 이 경우에 대해서도 풀어주셔야 돼요. 3-R 이렇게도 될 수도 있겠죠? 그럼 R이 여기서 1 들어가면 이게 참이 안 되겠구나. 양수. 그럼 여기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R이 양수가 나올 수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제외를 해야겠다. 여기에 대해서 풀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 있는 뭐 13-3번은 이제 그러니까 객관수 1, 2, 3, 4, 5에 있는 수들을 여기에 넣었을 때 참이 안 되는 거 찾으셔도 되겠다. 는 A. 둘 중에 어느 하나만 만족하면은 두 원이 뭐 이렇게 그려지든 이렇게 그려지든 해서 안 만나는 거니까요. 이렇게 걸러내시면 돼요. 그것 때문에만 안 헷갈리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접선 길이 구하는 것들하고 공통형까지만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우리 이제 접선의 길이 구하는 거나 공통연은 다 직가삼각형 만들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은데. 18쪽까지. 네, 18이요, 18. 네, 26쪽이요. 쪽수로는 26쪽. 5장. 네, 근데 금방 할 거예요. 여기는 유형별 풀이는 여러분들. 화이팅! 파이팅. 진짜 근데 어차피 이거만 불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또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접선의 길이 구하는데 우리 공통 내접선하고 공통 외접선은 조금 이제 말하는 게 좀 명칭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원 두 개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은 원 대충 그렸는데 자, 두 원의 이제 바깥쪽을 내가 같은 쪽을 이렇게 동시에 지나는 접선이 공통 외접선이고 여기서 여기까지를 구해라고 시키는 게 공통 외접선 길이고요. 혹시나 이제 저번에 한번 얘기는 했는데 또 까먹었을까봐 다시 한번 알려드려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두 원의 사이를 이렇게 지나면서 이렇게 접하는 선분의 길이를 공통 내접선이라고 부릅니다. 요것만 이제 구분이 되면 되겠죠? 화면에 잘 나오겠다, 이거 혹시. 자, 아무튼 그렇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좀 구분해서 이제 좀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14-3번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하는 건데 이제 구하는 방식이 이랬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 두 개 일단 그릴게요. 한 개, 두 개. 자, 이렇게 이제 대충 그려놓고 자, 항상 이렇게 그려서 풀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원방에서 이렇게 원의 중심 정도는 알려주고요. 자, 원의 위치는 신경 쓰지 말고 어차피 길이 구하는 문제라서 위치 관계만 정확하게 파악되는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중심과 중심 사이를 이제 연결합니다. 이렇게 해서 항상 접선의 길이나 현의 길이는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를 일단 연결을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문제에서 원하는 선분의 길이는 자, 여기 있는 공통 내졌으니까 뭐 이런 선이 있었겠죠? 예, 둘이 동시에 접하면서 이렇게 이 두 원 사이에서 이렇게 동시에 접하는 이런 접선의 길이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자, 그러면 여기가 접점이라고 치면 이제 저점을 조금 더 당겨놔야겠다. 여기까지가 접점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접점을 조금 이렇게 당겨주면은 여기가 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항상 해야 될 일이 자, 이렇게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이제 반지름 긋는 거예요. 그래야지 직각삼각형이 나오거든. 자, 이렇게 반지름 그어주고 반지름 그어주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 준비를 해요.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은 반지름의 길이가 하나는 여기 있는 중심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짜리는 R이고 자, 여기는 반지름이 2니까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기는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여기는 빨간 선의 길이를 알 수 있는 도형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드시 여기서 연장선 이렇게 이쪽을 더 긋든지 이쪽을 더 긋든지 연장선 긋고 그 다음에 반대편 원의 중심에서 다시 수선을 그어가지고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자, 여기 이렇게 생겨먹은 직각삼각형으로 자,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하면 여기 있는 빨간 선의 길이 구한 거죠. 여기 직사각형 나온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이제 여기는 이 직각삼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쪽으로 가져요. 그러면 여기가 R이고 중심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는 직각삼각형 빗변의 길이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 얼마냐면은 7제곱에다가 3제곱 더하는 거니까 얼마냐? 계산해보자. 7제곱 더하기 3제곱 하면은 49 더하기 9니까 5루트 58.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루트 58에서 여기 제곱의 합을 뺀 게 문제에서 원하는 공통 내접선의 길이에요. 자, 근데 그 공통 내접선의 길이가 7이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었죠? 자, 이렇게 하니까 여기 루트 58, 여기가 7이라고 문제가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루트 58의 제곱, 그 다음에 요놈은 2 플러스 R의 제곱에다가 7제곱 더한 거 똑같다라고 이제 등식 세워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니까 뭐 공통 내접선은 아마 여기 있는 그림만 봐도 알 텐데 내접선 같은 경우는 좀 한동안 안 하다가 하려고 그러면은 좀 질문 나올 수 있으니 저렇게 이제 좀 보여지는 거고 그렇죠. 실제로 숙제하는 입장에서 그렇지. 여기 그 원과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그냥 우리가 일반형 빼기 일반형 하시면 되는 거죠. 일반형 더하기 일반형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형 더하기 일반형 하는데 이렇게 이제 하시면은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방 만드는 거예요. 16-3으로 예를 들면 자 이런 원방 만들고 여기다가 지나는 점 대입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주기 여기서 K값 구하면 되죠. 플러스 8이에요? 쏘리.
이제 지난주 대입하시면 되겠고. 뭐 이런 거는 이제 공식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의 25쪽으로 넘어오면은 식사를 한 번도 자 지금 보면 이제 네, 둘레를 이등분한다. 원과 원의 둘레를 이등분할 때 참수 A의 값을 구해봐라 라고 시키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림이 어떤 식인 거냐면은 보통 이렇게 원이 다른 원의 둘레를 이등분한다는 얘기는 둘레를 이등분하는 거니까 둘레를 이등분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어떤 점을 이제 지나는 거냐면 자 이렇게 이제 큰 원이 이렇게 한번 다른 거 하나 그려볼게요.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큰 원이 이제 다른 원의 둘레를 이등분하는 건 보통 이런 구도예요. 자, 그러니까 자 여기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호의 길이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대편 호의 길이는 서로 같아야 되는 거잖아. 자,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여기 있는 이 두 점이 둘레를 이등분하는 이 두 점을 연결하면 반드시 원의 지름이 돼요. 여기가. 자, 그걸 이제 좀 신경만 쓰시면 됩니다. 원의 둘레를 이등분한다 이런 말이 보이면은요. 보통 이렇게 둘레를 이등분할 때 생기는 교점이 작은 원의 지름이다. 그래서 원 둘레를 이등분한다. 이 원이 이등분할 수도 있고 직선이 이등분할 수도 있는데 똑같아요. 이등분하면 그때 생기는 교점이야. 작은 원의 지름의 양 끝점입니다. 이렇게 좀 그림을 보고 이제 떠올리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원의 둘레를 이등분한다. 교점이 작은 원의 둘레를 이제 이 작은 원의 지름의 이제 양 끝점이 이제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저기 있는 저 직선에 해당하는 저 빨간 선분을 포함하는 이제 직선을 이제 구할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를 포함하는 뭐 직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자, 여기 있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이 문제의 의도기도 하고 뭐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자, 여기서 이제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여기 있는 이 지름을 포함하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건데 자 이런 이제 직선은 이제 원과 원의 둘레가 만나는 점을 이은 직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과 원의 둘레를 이렇게 원과 원의 이제 둘레가 만나는 이런 두 점을 연결하는 이 직선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불렀냐면 공통연의 방정식이라고 부르거든요. 공통연을 포함하는 직선. 자, 그래서 공통연을 이제 방정식을 작성하는 방법은 요거랑 비슷한데 k 자리에 마이너스 1 들어가서 원방 빼기 원방에서 2차 함수를 소거해 주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공통연의 방정식은 그냥 여기 있는 주어져 있는 원의 방정식의 얘네들을요, 그냥 이렇게 연립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빼기 빼기 하시면 되는 거였어요. 자, 이렇게 이제 돼 있는 이 원의 방정식들을 그냥 단순하게 요놈 빼기 요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 따지면 k에 마이너스 1 들어가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빼시면은 a 마이너스 2x 뭐 이렇게 나오겠지. 4y 마이너스 3a 플러스 2는 0. 자, 그래서 이렇게 교점이 작은 원의 지름의 양 끝점이라는 얘기는 교점에 있는 직선이 즉 공통연의 방정식이 원의 중심을 지나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의미로는 공통연이 원의 지름이다. 원의 중심을 지나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니까요. 여기다가 이제 작은 원의 중심을 대입하시면 돼요. 근데 작은 원이 여기 있는 이 원이겠죠? 이게 작은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의 이제 중심을 이제 구해서 대입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중심 구하면 뭐 어차피 요거 보고 누가 하겠지. 마이너스 1,1이라는 거 바로 알겠어? 자, 이렇게 작은 원의 중심 여기 요것만 보고도 구하실 수 있어야 되죠? 그죠? 바로 원의 일반형 고칠 필요 전혀 그냥 원의 방정식 표준형 고칠 필요 전혀 없고 그냥 여기서 x 2x니까 x 플러스 1제곱 이렇게 생각이 들면 마이너스 1이 x좌표인 거지. 여기 보고 2로 나눠서 그냥 부호 바꾸시면은 이제 중심 y좌표 나오는 거고요. 네, 보면서 이제 이 정도는 구해주세요. 뭐하러 표준형을 일일이 귀찮게 다 쓰니까 눈으로 보면서 하는 거지 이 정도는. 스피디하게 풀어야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렇게 눈으로 보고 풀어야 이제
여러분들이 얼른 집에서 주무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도형을 그려주는 게 아니라 도형을 직접 그려서 공통연의 길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보통 보면은 원의 크기가 작은 게 있을 거고 큰 게 있을 텐데 자, 이렇게 이제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서 생기는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로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하는 건데 우리가 작은 원이든 큰 원이든 중심을 딱 찍어가지고 반지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공통연의 수선을 그으면 공통연이 수직 이등분 되는 거 괜찮죠? 우리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에서 나오는 거였으니까. 자, 그래서 이쪽 길이를 구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통연은 저기서 생기는 직각삼각형의 x의 2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하시고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나머지 한 변과 반지름은 당연히 원방으로 구하는 거고 여기 있는 d, 거리 d는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 공식으로 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먼저 공통연을 구해야 돼. 그래서 공통연을 구하게 되면은 여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3, 뭐 이렇게 있는데 일반형으로 풀 거니까 마이너스 3 이항 해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것도 우리가 그냥 일단 일반형으로 풀어주셔야 돼요. 빠르게. 자, 이렇게 빠르게 풀어가지고 여기는 4까지 이항 해오시면 마이너스 3은 0이에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18-3번에서는 이렇게 공통의 방정식을 후다닥 이게 만들어서 빼기 하시면은 이제 공통의 방정식이 이제 x가 없는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이게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이 y는 0이야. 그러니까 우연하게도 y는 0이야. 이거 x축이라고 읽을 수 있으면 더 좋겠는데, 그죠? 맞죠? y는 0이죠? 공통의 방정식 구해 보시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중심이 지금 둘 다 중심의 좌표가 어디 있냐면 하나는 원점이고 하나는 0,1, y축 위에 있거든.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제 공통연이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여기서는 가로선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가로선이 이 문제에서만큼은 x축이 된 거죠. 뭐 이런 거예요. 아, 참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y는 0이 이제 x축이니까 이제 오히려 이런 데서 오히려 잘 못하더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니까 자 이제 여기 있는 문제에서 공통연을 AB라고 할 때 여기는 AB하고 그다음 공통연의 AB하고 그다음에 중심 O 프라임 여기 O 프라임이죠. 자 그래서 이제 공통연 AB라고 하고요. 자 여기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게 문제 의도니까 이제 거꾸로 가셔야겠네. 자 여기는 이제 이 AB 길이를 구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공식으로 삼각형 높이를 구하셔야 되는 문제겠네요. 자, 그러면 이 O'이 0,1이지? 그럼 0,1에서부터 여기 있는 X축까지 거리는 뭐라고 할 거예요? 자, 여기 조금 확대해서 그릴게. 자, 여기. 자, 이렇게 공통형까지 거리인데 여기가 0,1이잖아. 0,1에서 여기 있는 X축까지 거리 얼마라고 할까요? 원래 이런 그림 아니에요? 여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1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지? 자, 그래서 여기 높이가 1대요.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따로 구하셔야 되는데 반지름이 이제 여기서 2니까 2제곱에서 1제곱 빼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나오겠죠? 선생님이 그냥 그림 대충 그려서 그렇지 이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그어도 수직 이등분된 거 똑같으니까 여기서 이제 x를 따로 구합시다. 그럼 여기가 루트 3이거든요. 그럼 여기 루트 3대요. 자, 여기까지 이상한 거 있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삼각형 넓이 구하면 되겠죠. 뭐 이렇게까지 다 풀어드리긴 했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필요한 길이들 다 구해서 계산대 맞춰 놓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이상한 거 있으면 얘기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 이거 보고 삼각형 넓이 못 구하진 않겠지? 괜찮죠? 네. 그래서 항상 그래서 이제 공통연에 가지고 뭐 공통연의 길이를 구해라 뭐 좀 더 나아가서 뭐 저런 식으로 원의 중심까지 연결해서 삼각형 넓이 구해라 라는 거는 다 이렇게 공통연 방정식 만들어서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재시면 돼요. 뭐 여기서는 y는 0이라서 뭐 0,1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재면은 그냥 1 바로 떨어져 나오긴 하지만 뭐 나머지 문제들은 좀 그렇진 않을 거예요. 아까 이제 보여드린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하는 것들까지 해주셔야 되니까 한번 이제 지금 오늘 뭐 진도 나갈 건 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